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20해 동안 버텨온 나날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날을. 딸 수아는 18살이었다.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지는 16해가 넘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요. 애가 좀 느린 거겠죠. 의사 앞에서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갑자기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밤새도록 울부짖는 날이 많았다. 엄마, 제발 좀 자게 해줘. 그 말이 죄처럼 입 밖으로 새어나온 밤도 있었다. 남편은 결국 견디지 못했다. 지영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그 후로 8년 나는 수아와 단둘이 살았다. 그동안 세상과도 나 자신과도 멀어졌다. 친구들은 전화를 걸지 않았고 나도 받지 않았다. 이웃들은 불쌍하다는 눈으로 나를 봤다. 처음엔 위로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그 눈빛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겨울 같았다. 그날 나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지영 씨, 이제는 장기 요양시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시설이라뇨? 전 아직. 지영 씨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아이도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쳤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매일 수아를 안고 먹이고 씻기고 달래며 사는 일상이 버거웠다. 무엇보다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게 나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수아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팔을 세게 꼬집으며 울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만, 제발 그만해 수아야. 그리고 아주 작고 어두운 생각이 들었다. 이젠 끝내야 할까? 손에는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몇 달치 수면제. 그저 잠들고 싶었다. 세상도 고통도 책임도 다 내려놓고 싶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느껴진 손끝 하나. 내 손을 살짝 잡아당기며 수아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봤다. 엄마. 나는 숨이 막혔다. 태어나 처음이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단 한 단어.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래, 엄마야. 엄마야, 우리 수아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한가운데서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다. 이게 잠깐의 착각이면 어쩌지? 그 말이 다시 사라지면 난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수아의 치료 일지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낡은 노트 한 권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 다시 포기하지 않기. 아침이면 그녀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쥐는 법부터 다시 가르쳤다. 입가에 밥알을 묻힌 채 수아는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단어를 말했다. 엄마, 밥, 좋아. 그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무언가 피어올랐다. 이웃의 시선도 세상의 조언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딸 하나만을 보았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했다. 손가락 하나, 시선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수아는 조금씩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어느 날 내 손끝을 따라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삐뚤빼뚤한 선 끝에 작은 원이 그려졌다. 이게 뭐야? 엄마.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종이 한 장 위의 그 낙서가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였다. 밤이 되면 우리는 나란히 누워 음악을 들었다. 옛날엔 소음처럼 들리던 멜로디가 이젠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수아는 가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때마다 나는 느꼈다. 이 아이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 사랑이 닿고 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의사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정말 믿기 힘든 변화예요. 이렇게 반응이 빠를 줄이야. 나는 웃었다. 의사 선생님,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이전엔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있었다. 아침이면 수아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예전엔 외출이 두려웠다. 수아는 낯선 소리에 예민했고 누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꽂혔다. 저런 애는 집에나 있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울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수아는 벚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었다. 손끝에 살짝 닿은 꽃잎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햇살보다 따뜻했다. 예쁘지? 내가 묻자 수아는 내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다. 예쁘다. 세 글자, 그 짧은 말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낡은 휴대폰으로 수아의 영상을 찍었다. 그 아이가 웃고 말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 그걸 다시 보고 또 보았다. 그토록 당연하던 표정이라는 게 우리에겐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언어 치료를 맡은 윤 선생님도 놀라워했다. 지영 씨, 수아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었어요. 감정이요? 네. 기뻐할 땐 웃고 싫을 땐 고개를 저어요. 사람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토록 긴 어둠 속을 걸어왔는데 이제야 빛이 조금씩 보였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아가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물수건을 가져다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나를 도와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수아야, 고마워. 그 말에 수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수아가 나에게 물수건을 건넸다. 그건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기적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뜨거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수아의 변화는 매일 조금씩 이어졌다. 그녀는 스스로 밥을 먹었고 내 말을 기다려 주었다. 처음엔 몇 초, 나중엔 몇 분 동안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매번 눈물이 났다. 가끔씩은 피곤이 몰려왔다. 새벽에 깨어 수아를 달래고 치료 일지를 정리하며 또 하루를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 위에 살아있음이 있었다. 그건 이전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하루는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엄마와 마주쳤다. 그녀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 손에는 자폐 아이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혹시 몇 년째 케어 중이세요? 18년 됐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떴다. 그렇게 오래전 이제 석 달인데 벌써 무너질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끝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울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울었다. 그때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걸. 여름의 끝자락, 수아는 학교 복귀를 준비했다. 8년 만에 복귀였다. 특수학급 교사인 민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가 사람 속에 섞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첫 등교날 나는 마치 초등학교 입학식에 온 엄마처럼 떨렸다. 수아는 새 가방을 메고 내 옆에 섰다. 학교 간다. 그 말이 세상 가장 큰 노래처럼 들렸다. 교실 앞에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속에서 수아가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다. 잠시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안녕. 그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이제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사랑은 정말로 기적을 만든다는 걸.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매미 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수아는 학교에 갔다. 내가 준 사랑이 세상으로 나갔다.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가을이 찾아왔다. 창밖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 때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수아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빗을 들고 머리를 빗는 모습이 어쩐지 이제는 아이가 아닌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엄마 예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예전 같으면 이해하지 못했을 농담도 이제는 받아쳤다. 엄마, 머리 엉망. 그게 멋이야. 거짓말. 그 짧은 대화가 그렇게나 행복할 줄 예전엔 몰랐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됐다. 특수학급의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읽었다. 교사 민정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영 씨, 수아가 친구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오늘은 친구에게 좋아라고 말했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핸드폰을 꼭 쥔 채 울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수아가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겨울이 오기 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이 있었다. 의사는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마친 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영 씨 축하드려요. 네. 수아의 상태가 더 이상 중증 자폐 단계가 아닙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언어, 사회적 반응, 감정 표현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지금은 경미한 수준이에요. 계속 재활을 하면 완전한 회복도 가능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동안의 밤, 눈물, 외로움,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포기와 다짐들이 모두 하나로 엉켜 터져 나왔다. 수아는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울지 마.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래, 안 울게. 엄마는 이제 웃을 거야. 시간이 흘러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피고 거리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다. 나는 문득 1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약봉지를 쥐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날 밤. 그때 수아가 내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수아는 아침마다 내게 인사를 건넨다. 엄마,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 말한다. 나 잘할 거야. 그 아이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은 학교의 발표회 날이었다. 수아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했다. 짧은 멜로디 한 곡이지만 나에겐 세상의 모든 음악보다 값졌다. 무대 위의 수아는 조금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을 찾더니 작게 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맑아졌다. 그 멜로디가 내 마음을 꿰뚫었다. 곡이 끝나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나까지 함께 울었다. 수아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내게 달려왔다. 엄마, 나 잘했어? 나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다. 응, 우리 수아 최고야. 그날 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나는 조용히 수아의 방을 들여다봤다. 그녀는 피아노 위에 꽃잎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다. 엄마, 이건 나야. 그럼 이건 엄마지. 나는 옆에 또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그 두 송이 꽃잎이 나란히 놓인 그 장면이 마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서로 다른 세상에 있던 두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져 한 세상이 된 모습. 밤이 깊어가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수아야. 너는 내 기적이야. 그 순간 방 안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도 내 기적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생을 위로했다. 에펄로그. 1년 후 우리는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수아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렸다. 엄마, 꽃, 손, 하늘. 그 단어들이 그녀의 그림 속에서 반짝였다.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멈춰섰다. 누군가 물었다. 이 아이가 자폐였다고요? 믿기지 않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저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날의 햇살 아래서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손이었다.